네,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2단원 이제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2단원 마지막 이제 문제, 몇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풀이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까지 수강을 하시고 주간반은 3월 24일 수업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되고요. 현재 학교 기준입니다. 그리고 야간반 수업도 이 영상까지 수강을 하시면은 3월 22일 수업 내용까지 수강입니다. 그래서 3월 29일 오시기까지는 이 영상까지 다 수강을 하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히 이 영상을 다 시청하셔야지만 주간반은 24일 수업, 야간반은 29일 수업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강을 덜 하시고 오시면은 나중에 수업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단원 사회조사의 이 형태와 이 절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날 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꼭 한 번은 외우고 가셔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사 연구의 과정 이 6가지 단계, 이는 순서대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은 추 사회복지조사론에서 1급 시험, 국가시험에도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이 조사 연구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2개 정도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한번 외워보세요. 참고로 제가 대면 수업 시작할 때 랜덤으로 2명에게 조사 연구 과정 한번 외워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목당할지 모르니까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형성, 가설 형성,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일단은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지능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6개 정도 단계는 충분히 금방 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기계적으로 외워놓으면은 제일 단점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금방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시고 여기서는 연상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집 짓는 과정. 우리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집을 지으려면요. 자, 제일 먼저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갑자기,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야, 우리 집 한번 지어볼까? 뜬금없이 갑자기 집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은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이번에 저기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지금 산불이 심하게 났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집을 산불 때문에 집이 소실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발생했죠. 또요, 집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리고요, 또 하나, 아파트에 살다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참에 내 마지막 노후도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보세요.
조사 연구의 과정은요, 집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 첫 번째, 문제 형성. 집을 지어야 될 이유, 문제가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뭐 집을 뜬금없이 짓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은 사람도 그런 일을 안 할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는 문제 형성, 즉, 이유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문제를 먼저 도출해내야 돼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그 연구를 왜 할까요? 뜬금없이 할까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 노인들의 삶의 행복도가 없을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그래서 문제 형성. 1번이고요. 두 번째, 자,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바로 뚝딱뚝딱 바로 지어버릴까요? 아니죠. 가설이 뭐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결과죠. 그 말은 뭡니까? 집을 짓는다면은, 이제, 자, 여러분 지금 내용 잘 들어놓으시면은, 이 밑에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다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쭉 맞춰보면서 이제 지나가면 돼요. 그 가설 형성은 뭐냐면요. 집을 짓기로 결정이 났으면은 무슨 집을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나는 한옥, 나는 조립식 집, 나는 목조주택, 나는 뭐 이렇게 최신식 이렇게 징크로 된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집도 주택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어떤 집을 지을지 머릿속으로 일단 결정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아직 결과를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집을 지어볼래? 근데 보세요. 무슨 집을 지어볼래? 이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형성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단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집을 지어야 될 이유, 문제가 형성이 돼야 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 되겠죠.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집을 지을래? 어떤 모양을 지을래? 가설이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한옥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에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설계도를 그려야 되겠죠.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먼저 만들고 이 가설 형성을 만약에 안 하고 조사 설계로 와버리면요. 그렇죠. 집 짓자, 뭐, 한옥,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집을 짓자 이유가 나오면은 무슨 집 지을래 고민한 다음 그에 맞는 한옥이면 한옥에 맞는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뭐 징크집을 지으면은 징크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목조주택을 지으려면 목조주택 지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런 이유가 나온 다음에 설계도가 그에 맞게끔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형성은 생략될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설 형성이 나오고 그에 맞는 설계도가 이제 그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가 나오면은 우리 집 지을 때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설계도 보고 아저씨들이 막 집을 짓죠.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하던가요? 하나 중요한 단계 있죠? 그렇죠. 그의 한옥을 짓겠다 그러면 한옥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뭐를 사와야 돼요? 자료를, 즉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기와장, 기둥 이런 거 사와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도가 안 나오면요. 이 과정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자, 한옥 짓자를 해놓고 재료는요. 시멘트에다가 징크에다가 뭐 이런 것만 사오면 한옥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 설계에서도 조사 설계도대로 무슨 재료를 사올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에 맞는 자료를 사온단 말이에요. 재료를 이제 사오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집을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 연구의 과정은요. 집 짓는 거랑 연상시켜 보면은 이 과정은 6개 단계가 무조건 나옵니다. 즉 보세요. 설계도가 안 그려졌는데 재료 사올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집 지을지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은 재료도 없는데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쵸?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없죠? 왜? 재료도 없는데.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집을 뚝딱뚝딱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예요? 검증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집 짓는 과정을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이 과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정을 예를 들면은 노인 삶의 만족도 조사 이걸 한다면은 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에 맞게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런 이유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엔요 가설. 그러면은 이 노인들의 삶의 행복도가 줄어든다면은 이유가 뭘까? 뭘까요? 그치, 건강 문제일지 아니면은 소득의 단절 때문일지 아니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떠나가잖아요. 노인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이미 떠나셨고 자기 선배가 떠나시고 친인척 중에 삼촌, 이모, 고모, 사촌, 형, 뭐 이정사촌, 형, 누나, 언니 이런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실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노인의 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뭐합니까? 결정한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지 결정해야 되죠. 설계도가 나오죠. 그 다음엔요.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겠죠. 문헌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이미 나 있는 통계 자료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뭐합니까?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분석해 보니까 뭐예요? 노인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삶의 만족도가 낮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꼭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사 연구의 6단계 과정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보세요. 문제 형성.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조사의 주제, 목적, 이론적 배경 준수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구 대상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해서 뭐합니까? 가설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줘야 됩니다. 문제라고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가설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요. 가설. 자, 가설을 보면요.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뭡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시해서 실증적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검증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집 짓는 과정이라면은 한옥집을 짓겠다고 확실하게 밝혀줘야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그에 맞는 설계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어떠한 문제가 형성되었다면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즉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체화시켜주는 게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이 나온 다음 그에 대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순서가 그대로죠. 보세요. 조사 설계. 가설이 나왔으니까 그에 맞는 뭡니까? 설계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장에서 집 짓는 아저씨들이 왜 설계도 보고 그대로 집을 짓는 줄 아세요? 첫째는 다른 이유 없죠. 정확하게 짓기 위해서. 그런데 설계도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아저씨들 워낙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크기에 맞게끔 재료도 사와야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죠. 설계도대로 지어야지만 그 집의 내구성과 그 집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온전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겠죠. 집으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는 조사 설계는 조사 연구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력적으로 자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말씀드린 대로 문헌을 조사한다거나 통계 자료 본다거나 내가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관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내 연구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뭐 하는 겁니까? 수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 분석. 이거는 수집된 자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뚝딱뚝딱 이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사온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뚝딱뚝딱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논문이 되는 거예요. 집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한 다음 일반화하기 위한, 즉 일반화가 뭐예요? 전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일정 연구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었다. 이유는 술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허용되는 그런 음주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 남성들의 회식 문화, 아니면 뭐 신체적인 뭐 생리적인 그러한 또 뭐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들보다 성인병에 그리고 각종 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 이런 뭡니까?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남성들은 음주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런 질병에 계속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죠.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보고 작성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 연구 과정, 여러분들이 6단계 있었죠? 이런 조사 연구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형성과 가설, 조사 설계, 그리고 자료 수집, 뭐 기타 등등 자료 분석과 보고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도 잘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이 조사 연구 과정 6단계 과정은 꼭 좀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 주 정도 더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2번. 3번에 보면은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가 또 나와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기타 뭐 이렇게 보실까요? 4번에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가는구나. 자, 4번에 보면은 이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인데, 자, 이건 잘 보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하겠지만요. 기타 기준이라는 거는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타로 뺏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짧기 때문에 1번 뭐 용도에 따른 분류,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이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얘 용도에 따른 분류. 얘도 그냥 특별한 중요한 거 하나예요. 이거 나왔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제가 외워놓으라 했죠, 이거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료 수집 성격에 따른 분류, 그리고 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이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한 주 더 우리가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은 진짜 중요한 개념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 온라인에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어제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지금 40몇만 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확진되면은 수업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면 수업에는. 그러면 이 내용은 통으로 본인 스스로 독학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저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 확진돼 버리면은 자동 일주일 온라인 수업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잘 조심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800만 명 넘었거든요.
우리 다음 대면 수업할 때쯤이면은 1000만 명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 걸립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 중에서도 뭐 ABC반 조금 인원이 다르겠지만 우리 수업 중에도 지금 걸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확진되신 분들 빨리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볼게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를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분리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따로 표로는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대면 수업 때 칠판에 한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표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첫 번째 탐색적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보시면은 기술적 조사, 문헌조사, 이거는 제가 앞에 거 설명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탐색적 조사는 하는 방법은 제 밑에 보세요.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은 탐색적 조사가 있고 기술적 조사가 있고 설명적 조사 3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연구 방법 목적에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 그 박스 요원어로 했죠. 그 중에서 기술, 설명, 요원어로 했죠. 왜?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1번은 탐색적 조사. 탐색적 조사를 하는 방법은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그리고 2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조사. 그 다음이 설명적 조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차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크게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탐색적 조사하는 방법은 문헌조사와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탐색적 조사를 보시면요, 탐색적 조사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탐색을 처음에 해야 될까요? 중간에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탐색은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 조사를 뭐라 하냐면은 예비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탐색적 조사는 예비 조사라고도 하며 첫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탐색적 조사하는 방법은 문헌조사. 자, 보세요. 문헌조사는 뭘까요?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막 관찰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문헌조사는 뭐냐면은 이미 사전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서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노인들의 삶의 행복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노인의 우울증이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는 문헌이나 신문이나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뭐합니까? 자기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게 문헌조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문헌조사를 하다 보면요, 뭐 어디 부딪힐까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요? 자료를 다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가, 우리 학교가 이번에 개교 60주년인가요? 계명문화대학교 학교를 만들게 된 건립 목적, 건립이라나요?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알려면 어디 가면 돼요? 우리 학교 문서 보관실에 가면 돼요. 우리 학교랑 이 계명대학교랑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동문회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학교로 건너오는 그 통로에 보면은 행소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대명동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물론 우리 계명문화대학교도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마 만학도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대명동에 개전 돌계단 그러면요, 그게 약속 장소였어요. 개전 돌계단이라는 그 명칭이요. 그 당시는 계명 전문대였죠. 계명 전문대 학교 입구 계단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개전 돌계단, 대명동. 그게 뭐 시내 동성로, 뭐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어쩌면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했던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대명도에서 학교가 시작되었고 성서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대명도에는 아직 뭐 대학원하고 미대만 남아있고 다 옮겨왔잖아요, 이제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언제 이전을 했는지, 대명동에 처음 학교 세울 때 그 호화벌판 사진 이런 것도 다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보는 거는 문헌조사, 그렇게 내가 가서 조사하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 도서관이 만약에 불탔다 가정해볼게요. 행서박물관을 만약에 불나버렸어요.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에 자료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학교를 세울 때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뭐 합니다?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연구의 마지막에 해야 될까요? 중간에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해야 될까요? 그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 조사라고 그러죠. 자, 예를 들면요, 뭐 제가 특별한 종교에 편향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일단 이 땅에 오신 걸로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 사람들이, 활동한 사람들이 사도라 부르거든요. 근데 사도한테도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시대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가 교부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부 시대라 불러요. 이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자 의견 조사는요,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이미 현장에 계셨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셨던 사람들을 또 직접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또 가서 물어보는 것도 경험자 의견 조사가 됩니다. 다음은 특례조사. 특례조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뒤에 다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는데, 제가 수업해 보니까 뒤에 가서 다 보여주면서, 특히 대면 수업은 괜찮은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요, 뒤에 가서 문헌조사, 경험적인 조사, 특례조사 내용을 이 화면을 보여주고 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헌조사와 경험자 의견조사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뜻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용은 쉽거든요. 그런데 들어봤던 용어가 아니라 탐색적 조사가 하는 이유는 조사의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특례조사.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안 들어봤던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특례조사는 더 쉬워요. 앞에 애들 둘보다 더 쉬워요.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연구가, 하려고 찾아보니까 문헌도 없어요. 통계 자료도 없고, 앞에 누가 해놨는 선행 연구도 없고, 기사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거를 경험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려니까 경험했는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 하는 연구예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난간에 많이 부딪히겠죠. 뭔가를 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가 내드린단 말이에요. 과제를 내드리면은
과제를 제일 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이미 제가 냈는 과제를 작년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했던 과제를 펼쳐놓고 따라가면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문헌조사 굳이 따지자면요. 근데 그 족보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선배 옆에 앉혀놓고 막 물어보면서 하면은 훨씬 도움 되겠죠. 과제할 때. 그게 경험자 의견조사. 됐죠? 특례조사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문헌조사도 할 수 없고 경험자 의견조사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특례조사는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연구와 그나마 비슷한 연구를 가져와서 같이 참고하면서 하는 조사가 특례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사론 수업을 만약에 과제를 내면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제가 했던 다른 과목 과제를 족보를 가져와서 편을 쭉 놓고 하면은 같은 사람이 냈는 과제이지만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과제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과제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과제의 목차 작성과 각주 작성과 뭐 이런 것들이 참고를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특례조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탐색적 조사를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탐색적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해요. 탐색적 조사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5가지 중에 무엇인지.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탐색적 조사는 예비 조사의 성격인 경우가 어떻다 했어요? 많다 했죠? 예비 조사에 대한 성격이 이제 많다고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융통성 있게 어떻게 됐어요? 네, 융통성 있게 운영과 연구 문제를 확인한다. 자, 보세요. 탐색 조사는 위에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예비 조사 성격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옳은 걸까 안 옳을까요? 얘는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현상이 모양이나 분포, 크기, 비율 등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이다. 이것도 보세요. 문헌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알아보고 이래 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얼추 좀 남겨놔 보고요.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을 미리 예측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미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 계속 외워냈죠. 인과관계를 밝힌다 그랬어요. 인과관계를 밝히면 뭘까요? 이거는 연구 목적에 따른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에서 얘는 설명적 조사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는 그들에 대한 서술을 기술로 하는 거는요. 그건 기술적 조사. 물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한 그는 맞지만 연구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얘는 3번은 설명적 조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종단 조사 형태.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마. 얘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다음 가설을 설정하여 경험적 관찰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건요. 우리 저 뒤에 가면요. 검증 단계에 나오는 분류가 또 있어요. 얘도 저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은 확실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얘 답을 확실히 잘 수 있겠죠. 근데 2번이 좀 애매해요. 그쵸?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2번도 뭐냐면요. 2번도 이 분석과 통계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탐색 연구 목적에 따른 세 가지 분류에서 탐색적 조사는요. 바로 예비 조사 처음에 하는 거다라는 거. 이 개념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되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문헌조사, 경험적인 조사, 특례조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쉽죠.
문헌조사는요, 문헌조사는 조사 대상이나 조사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책을 찾아보고 온다거나 뭐 기사거리 또는 뭐 통계자료 찾아보는 거고요. 경험자 의견 조사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사례는 제가 앞서 다 설명드렸어요. 특례 조사는요,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잘 들었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하나. 자, 경험자 의견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책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경험자 의견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가 조사라고 돼요. 아시겠죠? 꼭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특례 조사는 자, 기존에 부족할 경우, 연구 자료도 부족하고 그 관련된 전문가도 부족할 경우, 본 조사, 즉 내가 하려는 연구 조사와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뭐 해보는 거, 분석해보고 유추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특례 조사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조사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 왔던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30대,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 강의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 되고 났을 때, 그때 저한테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 군대 갔다 복학한 학생들 중에 물어보면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 왔다는 학생들도 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투부대는 아니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군생활을 했던 군인이랑 그래서 제대했는 군인이랑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 와서 제대했는 군인이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군생활에 대한 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은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다른 나라로 파병 갔다 왔던 군인들의 삶의 만족도, 군인 생활을 조사하려니까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에는 논문을 쓰려 해도. 그러면 어떻게, 이건 제 석사랑 같이 공부할 때 그분들도 이런 비슷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는 사람은 그 당시 그런 논문은 없었지만요, 비슷한 논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닐 거야 아마. 저하고 차이 별로 안 나니까요.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 파병 많이 갔다 왔거든요. 어디냐면은 저기 베트남 전쟁 월남 파병 갔다 온 분들이라 말을 하죠. 70년대 그분들이 파병 갔다 왔는 사람들에 대한 군생활 논문은 많단 말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파병 갔다 왔다는 주제는 비슷하죠. 그런 논문을 찾아서 유추해보면서 쓰는 게 특례조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조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앞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가 대면 수업 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요, 기술적 조사는 역량 요인 간의 어떤 관계, 즉 인과관계를 밝힌 게 아니라 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둘의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폐암을 발생시키는 데는 관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전, 담배, 대기오염,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원인을, 결과를 발생,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조사는 그런 상관관계만 검토해 주는 거고, 그거를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뭐다? 그건 이제 이 설명적 조사라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왜라는 사실을 밝혀서 그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결국 뭐다면 설명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죠? 기술조사에서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거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조사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밝힌 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는 설명적 조사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사 연구 과정 6개 단계, 집진담 과정 연산하면서 외우는 거 있었죠?
그 6단계 과정 외우시고,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첫 번째 탐색적 조사를 하는 방법은 문헌조사, 경험적 의견조사,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 조사, 특례조사가 있다는 거. 하는 방법은.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기술조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아니고 상관관계적 있는 그대를 서술하면서 검토하는 거. 이걸 토대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신 다음에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